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식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원유 수송망을 봉쇄한다 이런 플랜 하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오데사를 공략하지 않을까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조만간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지금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것을 자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이 정답, 록펠러의 흉계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제 방송에서 마약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올랐는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DEA 마약 감시국이죠. 자, 여기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폴 캠퍼. 이 사람이 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의 돈을 세탁하는데 도와준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시인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지니아주 자택을 급습해서 일단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1200만 달러를 세탁하는데 도와준 거죠. 자, 이건 뭐 사실은 어찌어찌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요 기관들이 이 카르텔과 이제 이렇게 뭐 협력을 하고 있다. 참 이건 뭐 영화로도 그렇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마약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CIA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에릭 슈왈웨 이 중국의 여간처 팡팡입니다. 팡팡과 놀아나서 유명해진 인물이죠. 미국 하원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뻔뻔스럽게 하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이 팡팡 뭐 이제 여간첩으로 확인이 된 인물입니다. 일종의 이제 허니트랩이죠. 여기 빠져서 놀아나다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물은 정말 뭐 악마적인 인물이죠. 애덤 시프. 러시안 게이트 조작극의 주범이자 동시에 일루미나티 시프 가문의 일원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치를 지배하는 가문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이제 압축하면은 4개 가장 큰 거 혹은 확대하면은 뭐 7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덤 시프. 자,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프가 이제 에락 쇼렐과 함께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어떤 뇌물과 호사스러운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람은 베네수엘라 전 정보국장입니다. 예전에 체포됐죠.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두들기니까 뭐 좋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일까? 실제 이 내용은 과거에는 콜롬비아 카르텔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020년에 이때 이제 이 사람이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게 갑자기 베네수엘라 카르텔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위고 카르발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뭐 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내용을 바꾼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에릭 슈왈웰과 이 아담 시퍼가 무언가 받았다는 겁니다. 마약 카르텔로부터. 뭐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그리고 이제 뭐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콜롬비아 이쪽과 연계된 세력이 여전히 이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이를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럽으로 보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는 선박들 이것은 이제 저도 마약 관련된 선박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 고속 엔진을 달고 이렇게 빠르게 가고 혹은 뭐 인신매매 조직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그러나 분명히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정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색하고 마약을 압수하고 체포하고 이런 것이 이제 프로토콜이죠. 이것을 어기고 이제 이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공격이냐 혹은 뭐 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하는 어떤 세력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느낌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진실 뭐 나중에 밝혀질까 좀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약 카르텔 제가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정부와 어떤 이제 마약 카르텔과 여러 가지 이제 엮인 거 이것은 민주당 그리고 뭐 공화당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노보아 에콰도르 지금 대통령이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이애미 태어났고 원래 에콰도르의 올리가크 집안 출신입니다. 마이애미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죠. 그리고 뉴욕 대학 나오고 지금 이제 에콰도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지금 에콰도르가 사실상 미국으로 가장 많은 마약을 보내는 그 주 루트입니다. 트랜짓 허브죠. 콜롬비아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오고 그리고 페루에서 코카인이 에콰도르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에콰도르에서 멕시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진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와 그리고 이제 이 멕시코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콰도르 대통령 올리가크죠.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이용해서 코카인이 들어온 정황 그것도 이제 미국으로 흘렀습니다. 이런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캐나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죠. 이 노보아 대통령 지금 뭐 트럼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보아가 마약과 전쟁을 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저께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선적했는데 그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는 거죠. 참, 이 마약 문제 정말 뭐 제가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트럼프가 진짜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에콰도르를 타겟으로 무언가 해야 됩니다. 에콰도르가 사실 지금 뭐 주요 허브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가시면은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더글라스 발렌타인. 자, 이 양반은 미국의 이제 이 월남전 그리고 월남전 시기 이제 뭐 버마나 미얀마죠. 자, 이쪽에서 있던 뭐 거대한 트라이아드 마약 관련된 것들 사마페, 홍콩 뭐 다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발한 이제 유명한 저자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이런데 마약상과 협력한 미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뭐 CIA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발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 여러분들이 미국 이제 아마존 사이트 가면은 이런 책들 뭐 이제 오더블로 구매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 뭐 이런 것 뭐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CIA와 그리고 마약 관련된 거 뭐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 동남아시아 이쪽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서는 남미 관련된 것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이것은 진짜 큰 미스터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오바마를 진짜 미워하는 이유는 오바마 시기에 대마초 합법화되고 정말 이 마약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아름답던 도시들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 포틀랜드, 뭐 샌프란시스코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참혹한 몰골로 전락한 겁니다. 그 주범이 이제 오바마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젠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뭐 지금 남미 카르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2만여 명의 라티노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습니다. 특히 메인은 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이 군부가 이제 미국과 워낙 친한데 그리고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혹은 뭐 카르텔 소속도 있겠죠. 이들이 별도 시설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이제 약속된 이 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구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돈을 주지 않고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을 이제 받아서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고 죽게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콜롬비아에서 야단이라고 합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망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왔었어 이렇게 이제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2025년 전략 보고서 뭐 이것 때문에 뭐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유럽이 난리가 났죠.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로 이제 뭐 무슬림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파괴하는 작업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경고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의 이제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뭐 한국 언론에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20년 내 유럽 문명이 소멸될 수 있다. 자, 뭐 무슬림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원래 있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의 이제 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글로벌리스트 이들은 이제 당연히 반발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나토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나토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겠다. 물론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나토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거 유럽입니다. 계속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왔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유럽 각국은 전선이 러시아 측으로 이동하면은 보다 안전해집니다. 나토가 확장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다. 뭐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됩니다.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서유럽 입장에서는 이 동진할수록 자신들은 안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싸우다가 전선이 정체되면은 어쨌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쟁의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목적으로 계속 미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떠안아야 될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유럽 각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국방에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직접 이 동유럽 국가들을 지원해 주지 않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동진을 하게 되면 미국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핀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핵전쟁을 감수한다. 이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치게 이제 나온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에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결국 미국이 내버려 두게 되면 이들은 알아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들은 러시아와 직접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전선을 이제 러시아 가까운 곳으로 두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이 strategic stability, 이제 전략적 안정성, 이것을 뭐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이야기인데, 이 러시아와 이 전쟁까지, 직접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는 상황, 그것을 만들 의지를 이제 미국이 비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러시아 직접 전쟁을 할 그럴 생각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은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 세력도 이 공격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일단 미국을 재정적으로 이제 튼튼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남미, 남미가 등장하는 거죠. 이 멀로 독트린을 부활한다. 이 미국이 이익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일단 리지어널하게 안보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나 카리비안 이런 데 이제 개입하는 거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방식으로 다뤄야 되는가? 경제 제재, 군사적인 위협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남미, 중남미에 이제 깊숙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멀로 독트린을 꺼내들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벌레릭은 뭐 공화당, 민주당 뭐 얄짤없이 이렇게 까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호전성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제 물 밑에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만약 화해 제스처를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 벌레릭은 이 전략 보고서에 관해서 미국의 원래 의지는 바뀐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타겟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중국을 봉쇄하고 약화시키는 것,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드론으로 막 좀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유리구가 맞아서 터지고 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죠. 서구는 이것을 이제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러시아가 이런 드론 공격을 받은 곳은 한 5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도 뭐 한 15일에서 한 달이면은 대충 복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연관된 바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거리가 먼 뭐 프랑스 앞바다, 뭐 이탈리아 앞바다 이런 데서도 이제 드론이 핑핑핑 날라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러시아 유령 함대를 타격해서 푸틴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용도다. 일단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브라이언 벌레릭은 더 깊은 곳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라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메인 타겟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방점을 찍고 이제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에 대한 공격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이것을 괴롭히면서 이것은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봉쇄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실제 중국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타겟 이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봉쇄하고 에너지 수송망을 차단해서 중국을 굴복시킨다. 이런 플랜은 한 20년 전에 디자인됐는데 자 2000년대 초에 중국의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힘이 커지죠. 그리고 2007, 8년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가 덮치고 이때 뭐 중국이 미국의 자산들을 닥치는 대로 매수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런 플랜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거죠. 이 플랜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든 누가 들어서든 미국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 블레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에너지 수송망을 계속 괴롭힌다. 이것은 중국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이런 내용을 이제 미국의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수송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궁극적인 타겟은 중국 봉쇄라는 겁니다. 그 그림 하에 이것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미국과 이제 나토의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시설에 대한 공격들, 뭐 유조선에 대한 공격. 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뭐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배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이렉트로 공격을 할 수 없죠. 일단 우크라이나를 두들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파괴되고 결국 이 오데사는 함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공격의 원점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데사 이쪽을 완전히 먹고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로 고립시켜야 된다.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임페러티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 뭐 광섬유라든가 이런 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 이것을 확 줄여버렸죠.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제작하는데 뭐 중국산 부품 이런 것이 뭐 당연히 이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대응을 하고 있죠.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약화시키거나 파괴시키려는 계획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국의 위협을 누를 수 있다. 그것 위에는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브라이언 블레릭은 미국의 호전적인 이제 전략적 목표 그리고 그 프로세서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이제 푸틴은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공격해야 될 포인트 바로 이제 오데사죠. 그리고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군이 남쪽 지역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크림반도 그 배후입니다. 결국 이 포크롭스크가 함락되면은 다이렉트로 이제 드네프르 강을 달리는데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은 지금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로 이제 이 오데사를 상륙을 하는 거죠. 이 작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엄청난 이제 전자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쓰여지지 않았는데 뭐 EMP 이런 툴들이 있죠. 이런 전자전 툴을 이용해서 이제 이 오데사 주변 이제 몰도바나 루마니아 이런 데 이제 쏘아서 이제 감시 장비를 무력화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위에 키예프 이런 것도 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며칠 정도 어떤 감시 자산 그리고 유도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때 헬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상륙하고 또 뭐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드네프르 강까지 바로 달린 다음에 바로 이제 도하에서 이렇게 니콜라이프 쪽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가능성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며칠 전입니다. 나토가 이제 뭐 러시아를 선제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뭐 이탈리아 어떤 제독이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사실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스칼리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푸틴의 말을 인용해서 나토는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전력도 아무것도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토 서유럽 국가들은 대공망이 거의 뭐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이미 다 이제 우크라이나로 보내줬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일부 이제 이란과의 전쟁 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미사일 공격 여기에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미사일 공보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는 강력한 대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 막아낼 수는 없죠. 그런데 뭐 한 80%, 85% 이상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반격을 해서
이 소유럽의 군사 자산을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애초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은 완전히 알몸 상태다. 그리고 푸틴도 이야기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서지컬리 아주 이제 정교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서유럽과 나토와 전쟁을 한다. 이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실존적인 위협이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때리겠다. 이제 사실은 그런 내용을 암시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핵 공격을 이야기하는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이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일본이 부상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요청 혹은 일본의 이제 독자적인 결단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거듭날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이번은 완전히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력이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은 과거 이제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이제 일본을 어떻게 분할해서 통치할 것인가 이안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쪽은 소비에트가 먹고 중부 이제 일본 먹고 그리고 오키나와 일본 먹고 뭐 영국 먹고 그리고 장개석이 뭐 큐슈를 먹는다. 이런 안이 이제 검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 오키나와 이야기 말씀드리겠어 된 겁니다. 자, 이 열도 현실적으로 중국의 해군력 그리고 이제 멀리서 보내는 장거리 공격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은 여기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이번에 전략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만약 오키나와 그리고 이쪽 육규 열도를 중국이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까? 글자 그대로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미국은 이제 후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죠.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 백악관이 만든 전략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과 일본 어떤 형태로든 해군력을 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은 일본에 이제 발끈해가지고 지금 뭐 대규모 함대를 100여 척의 군함입니다. 이걸 보내가지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은 이런 해상 무력 시위 이 영상을 지금 계속 24시간 이렇게 TV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이제 군함, 함정, 자, 그리고 전투기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엄청난 규모죠. 이례적입니다. 과거에 이런 정도의 규모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테일한 영상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륙을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주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처음에 중국이 항공모함 만들었을 때 비행기가 빠지고 이런 영상 그거 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뭐 전 세계인들이 좀 조롱을 했는데 이렇게 이륙하는 거 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수많은 군사 자산들 이것이 이제 훈련에 투입되어서 쏘고 뭐 이런 장면들 이런 것을 지금 뭐 중국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력 과시죠. 이런 영상들 지금 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중국인들도 중뽕에 맞아가지고 야 이제 일본과 이제 한판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 영상입니다. 대만 가까운 곳에 한 110km 떨어진 곳에 첨단 대공 시스템을 배치를 한다. 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첨단 대공 시스템을 이제 싣고 이제 수송기가 가서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엄청난 위협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110km 정도면은 좀 이제 장거리로 이렇게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들어간다. 대공 미사일이죠. 그러면은 한 300km 정도는 거뜬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만을 공격하게 된다. 이때 엄청난 이제 방해가 되죠. 대공 시스템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전투기들끼리 이렇게 뭐 이제 스크램블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투기가 이렇게 락온 시키고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긴장이 엄청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치 수상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중 뭐 중일 관계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중국과 일본은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매우 거칠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군사적인 뭐 무력 시위 이런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거칠게 터프하게 행동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일본 때문이다. 일본이 과거 이제 중국을 침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불어일으키고 중국의 거친 행동 이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재무장의 기회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3,500만의 중국인들이 죽었다.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되고 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영상들 조금 뭐 유치하지만은 어쨌든 일본군들이 중국인들을 해치고 뭐 아녀자들은 농락하고 뭐 이런 2차 대전 때 영상 이런 것을 좀 이제 해서 풍자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중국인들의 대일본 전투 의지를 이렇게 보양시키고 불어넣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영상도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들은 이제 거의 뭐 오타쿠 취급을 받습니다. 군국주의나 나치즘 이것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이제 오타쿠.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이제 주류 세력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이제 중국에게 적절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 일본이 이제 GDP의 5% 엄청난 돈입니다. 이 정도 이제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일본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이 정도면 이제 전쟁 준비하는 거죠. 자, 이제 일본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군사 강국으로 변신하겠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미국 혼자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의 힘이 커진 것, 이것은 미국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본의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뭐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이든 뭐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결단은 향후 몇 년간 이제 동아시아의 전략적인 지형 이것을 크게 바꿀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터스크, 유럽은 지금 난리 났죠. 유럽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우크라이나에 계속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러시아랑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와 싸우고 싶다. 그러면 직접 싸우라는 겁니다. 저는 말기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진짜 한판 붙든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국, 프랑스 직접 군인들 우크라이나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에게 계속 부담을 떠넘기는 거죠. 이런 짓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육식과 기아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준비한 내용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빠져가 더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